또 새로운 큐레이터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개업한 지 이제 3개월, 4개월 되는데 네네. 이제 시작하면서 언젠가는 영화인을 모시지 않을까.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4개월 만에 왔네요. 누구십니까? 네, 이런 걸 전혀 마다하지 않는 배우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이 무비랜드는 사실 처음 딱 생겼을 때부터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네. 뭐 그냥 이렇게 보다가 걸렸어요. 이상한 극장이 하나 있길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예술 영화 같은 거 보러 가려면 작은 영화관들을 검색해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그런 영화관 같지는 않은데 희한하다 여기 해서 찾아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영화관이었고, 그래서 이제 예매를 하려고 그 에에오를 할 때였을 거예요. 네네네네. 왓챠. 에에오라고 뭐 여러 가지 할 때였는데, 예매를 진짜 기다렸다가 알람 맞춰놓고 그 시간에 맞춰놓고 핸드폰이랑 PC를 2개 동시에 켜놓고 그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서버가 터진 거예요. 맞아요.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브 콘서트도 아니고 이 극장 도대체 뭐지? 그래서 와, 이거는 이 극장은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거 인연이 없네 라고 하다가 이제 문상훈 씨한테 연락이 왔고, 네네. 그다음 뭐 궤도 형한테도 한번 저희가 다양한 루트로 뻐꾸기를 연락이 왔고, 그래서 예매가 어려운 극장에 이렇게 또 큐레이터로 초대를 해주니까 안 올 이유가 없죠. 그 저희가 유일하게 서버 터진 날인데. 그러니까 아니, 다른 날들은 굉장히 편한데. 그러니까 에어올 말고 다른 영화들도 보려고 그때 막 뭐라도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상우님 셀렉이었나 보다. 네네네네. 그 저희가 2번째 만나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한 번 뵈고 인상적이었던 게 뭐 이것저것 하시는 게 많잖아요. 본 직업, 연기 말고도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요? 질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요? 글도 쓰시고. 결국에는 그 충동을 참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어떤 일종의 선은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걸 하면 내가 지금 찍어놓은 작품이 뭔가 불편할 수 있겠.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서 뭐 뭔가 저급해 보인다거나 이 영화 자체의 어떤 퀄리티가 떨어져 보인다거나 아무튼 그런 것까지는 가지 말자.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네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너무 메이저하게는 하지 말고 찾아봐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 제가 뭐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봐야 이 사람이 출판사를 하고 있구나. 혹은 예전에 제가 책방을 했었는데 찾아봐야 이 사람이 책방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어떤 정도? 그냥 딱 어느 정도 선을 지켜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야지 하는데 뭐 제가 그걸 늘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저도 뭐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선은 본업을 지키는 것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확신이 없거든요. 왜죠?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다들 그 동년배에서 연기 진짜 이렇게 손가락에 꼽는다, 잘한다 그런 평가를 받잖아요. 그 뭐 감사하게도 그런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뭐 덜어 있는데 재능과 노력과 뭐 나의 연기력과는 또 별개의 어떤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들을 나왔는데 영화들이 뭐 연타로 망해. 그러면 이제 잘못된 선택을 내가 막 해. 이거는 사실 제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배제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출판사를 하고 있는 걸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또 관성이 붙어서 내 버릇이 돼서 또 계속해서 뭔가 내가 영화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창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더 재밌으면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저 이제 오늘 뵌다고 막 찾아보니까 쉬실 때 집에 있거나 게임하거나 그리고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 그런 것들이 되게 부딪힐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저는 진짜 저를 주목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막 싫거든요. 주목한다는 그러니까 진짜 사석에서 회식할 때도 정민이 너는 생각이 어때? 이러면 저는 막 무슨 말 해야 되지? 진짜 막 공황 같은 게 올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막 지금 무슨 생각 하세요? 지금 약간 이거는 제가 그냥 마이크를 잡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약간 달라요, 느낌이. 막 그냥 뭐 어수선하게 있다가 갑자기 너는 어때? 그러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제 연차가 좀 쌓이니까
현장에서 어쨌든 배우 분들 그 크루에서 좀 리딩을 해야 되는 팀장 같은 선배가 그런 작품들이 있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불편해요? 아 그거는 정확하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건 소명의식을 갖고 행동을 해요. 기 엄청 빨리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나보다 어린 배우들이 있다.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제스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하는 제가 일.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퍼질러져 있고 가만히 있고 선배들이랑 있으면 조용히 있다가 할 때 가서 하고 이러는데 근데 제가 봐왔던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들이 현장에서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했던 거를 보면서 저도 자랐으니까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다 보니 그럴 때는 이제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쉽진 않죠. 왜냐하면 제가 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아무리 얘네보다 연차가 많고 된다고. 뭐 주인공이라고 한들 내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난 욕먹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충돌을 많이 하고 선배들이 그럴 때마다 선배들이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주인공 하는 것도 좋으면서 싫을 것 같은데. 저는 싫어요. 사실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저는 딱 2번이 좋고 이번 주 1번은 부담스러워.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니 뭐 물론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뭐 어떤 저의 역할이 올 수도 있고 그 부담감도 이겨내야 되겠지만 성장하면서. 근데 지금 딱 데뷔한 지 13년 된 박정민은 1번은 너무 힘들다. 1번 같은 2번 정도 해가지고 선배들이랑 같이 가고 싶지. 아 내가 1번 이거 딱 깃발 꽂고 가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어쨌든 뭐 훈련은 해나가야겠지만 배우라는 직업이 되게 불안정한 네. 건데 불안정하지 않으면 그냥 쭉 배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일에 흥미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저는. 내재적으로.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선택해주지 않아서 또 있지만 내가 이거를 엄청 오랫동안 막 재밌게 흥미롭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네. 사실은 제일 궁금했던 게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좀 재밌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고 싶다. 뭐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예요? 영화를 만든다는 게 재밌는 거죠. 네,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배우로서 역할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러니까 영화라는 건 사실 뭐 감독님이 만드는 거긴 하지만 감독님이 책임을 지는 거긴 하지만 수많은 파트의 그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다 각자의 그 노력으로 창작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감독님이 나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어때요? 그럼 감독님 좋아. 아니 그거 아니야 라고 컨펌을 해주는 거지. 저는 그 모든 스태프들이 다 자기 거를 들고 와서 배우도 마찬가지고 내가 막 분석해서 이런 옷은 어떠냐 이런 머리는 어떠냐.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나의 몫이 들어간다는 게 재밌는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을 딱 봤을 때 감독님이 잘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지고 딱 봤더니 했을 때 그 희열은 연출도 하시잖아요. 한 번 했는데 못한 사람이 태백인데. 공동 창작물에서 내 역할 이렇게 또 잘하고 근데 왜 또 그렇게 감독의 포지션? 그거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오로지 이재훈 배우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근데 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깔 수 없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고생시킨 적이 있어서 갚아야만 하는. 갚아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연출을 해보니 너무 힘들고 4회차 찍었거든요. 예산이 5천만 원 조금 안 됐을 거예요. 불가능한 예산이에요, 사실. 어렵사리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설계가 부족했던 거죠. 설계라 함은 적어도 6, 7회차가 필요했던 영화였는데 4회차 만에 찍어야 되니 그냥 찍어 해가지고 막 카메라 들고 막 그냥 막 찍으니까 편집을 어떻게 해볼게 하고 그 촬영 감독이 막 찍고 됐어 소스 이만큼 있으면 됐어 하고 이제 편집을 하는데 안 되는 거. 아차차 왜 없지? 이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여기 있는 거 여기다 갖다 붙여보고 막 NG 컷 쓰고 해가지고 완성을 한 건데 그 딱 이제 편집 끝나고 다짐했죠. 연출 안 해야겠다. 유효해요 지금도? 또 사람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칭찬받고 또 가끔씩 또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어요. 우리 재밌었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창작이 재밌어서 그런 건가? 총괄을 하는 사람의 그 디렉터. 재미, 디렉터의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게 그치. 뭐냐면 다 시킬 수 있고. 내가 정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 일을 맡겼는데 놀라운 결과물을 갖고 오잖아요. 막 배우가 놀라운 연기를 하고 막 음악 감독이 말도 안 되는 막 음악을 들려주고
그러니까 정말 모든 스태프들이 자기가 막 이 작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걸 봤을 때 그 희열이 엄청나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캐치해서 딱딱딱 해낼 때 와 하는 그 감동이. 출판사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출판사 하면서 그거 되게 많이 네. 느껴요. 제가 요즘에도 책 하나 만들고 있는데 자료도 찾아보고 누군가 어떤 인재들을 이제 막 모아서 저도 검색을 해서 찾아보잖아요.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사실 배우가 좋은 게 뭐냐면 그분들한테 그런 마음의 벽이 그러니까 박정민이 이런 걸 하는데 나한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니 내가 만들어낸 나의 크레딧인데 그러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염치 없는데 기꺼이 그거를 수락해주고 막 자기들의 결과물을 보내주는데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이런 게 맛이구나. 디렉터의 맛. 디렉터의 맛. 약간 디렉터 입으로 일하는. 그게 확실히 저는 좋더라고요. 지금 무슨 책 만들고 계세요? 요거는 이제 비밀이에요? 화장실만 갔다 와서 이거 제가 얘기하면 여기서 최초 공개거든요. 좋습니다. 두 권을 준비 중인데 하나는 그 처음에 저희 첫 책이었던 그 살리는 일이라는 책 쓰셨던 박소영 작가가 자기 동생 박수영 작가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자매일기라는 에세이를 쓰셨고 지금 그거 막 만들고 있고. 자매일기? 자매일기. 어떤 얘기예요? 이제 그 두 분이 우선은 그 유기묘들 막 이렇게 돌봐주시고 그 자기들이 어쨌든 살아온 삶 속에서 특이한 일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좀 관계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자매의 모습은 아니에요.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많이 변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놓은 두 자매의 이야기인데 그 박소영이라는 작가는 제가 2012년인가 오래되죠. 3년인가 처음 만났어요. 인터뷰하러 지금도 기자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그 파수꾼 홍보할 때 파수꾼 블로그에다가 말도 안 되는 그 뒷이야기들 뭐 그냥 우습게 풀어놓은 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글을 그 기자분도 보셨고 혹시 자기 그 회사에서 만드는 잡지가 있는데 기고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전 그때 일도 없었으니까 좋죠 하고 쓴 게 47개월이에요. 되게 오래 했네. 네. 한 달 빠지고 4년을 쓴 거죠. 그 글이 모여서 나온 책이 쓸만한 인간이라는 책이고. 근데 그 전에도 글을 쓰셨어요? 저는 어쨌든 영화과를 다녔던 사람이고 시나리오. 그 파수꾼 글을 쓰게 된 것도 제가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가 유행이었으니까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제가 애들 보고 웃으라고 우스꽝스럽게 써놓은 글을 그 이제 파수꾼 홍보팀 과장님이 보신 거예요. 재밌다. 야 너 이거 글 웃기게 쓰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해서 좋죠? 하고 그냥 주르르르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썼는데 이제 그게 팬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제 유행을 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과에서는 공부하는 게 글 쓰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 이전에도 썼어요? 영화과를 다니기 위해서 글 연습을 하잖아요. 책 보고 뭐 해보고. 영화과를 가려면 그런 실기를 해야 돼요? 그럼요. 뭐 이렇게 시놉을 써본다? 시나리오를 써본다? 시놉시스를 쓰는 거죠. 그건 누구한테 배워요? 학원이 있어요? 요즘엔 있어요. 그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독학을 했어요. 책 보고? 아니요, 그냥 인터넷에 아무것도 안 봤어요. 이렇게 풀어내는? 그냥 썼어요.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하고 누가 아무한테도 배운 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으니까 나도 근데 그때는 그 영화는 봐야 되니까 본 것 같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공부하냐고 그냥 즐기지. 와 이거 재밌다. 야 저 배우 멋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영화는 그냥 영화대로 재밌게 본 거고 저는 책도 한 권 안 읽었을 때였고. 영화과를 가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해야 가는 거예요? 그 뭐 학교마다 다른데 이제 한예종의 경우는 그 1차로 국어 영어 시험을 봐요. 진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한 50점 맞으면 잘 본. 약간 선별을 해요. 그 언어적인 감각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겠죠.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 거기서 이제 한번 1차로 걸리고 거기는 일단 됐어요? 한번 아픔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한예종 시험 3번 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은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전형 때 하는 그 시놉시스 쓰고 뭐 이런 시험들을 먼저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요. 특별 전형으로. 근데 거기서 개같이 떨어지고
약간 일반 전 수시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 전형 가서 또 국어 영어 시험 보고 또 그거 시험 한다. 봤는데 또 떨어지고. 신업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시놉시스랑 아, 면접 아. 거기서 떨어지고 이제 세 번째 봤을 때 붙은 거죠. 그러면 신업은 통과하고 그다음 면접으로 간 거네요? 아 신업과 면접은 아, 동시에요? 가요. 네, 쓰고 아.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면접을 보는데 자기소개서를 자꾸 이상하게 써오니까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님께서 김성수 감독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감기 찍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원산 보시더라고요. 내가 그래. 근데 김성수 감독님이 그때 딱 하신 말씀이 왜 자꾸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풀었어요? 첫 특별 전형 때 썼던 자기소개서는 제가 이제 그때 연애 실패로 인해서 제가 혼자 학교를 탈출해서 정동진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쫙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아 이걸 리얼? 리얼. 그래서 막 바다 몇 살 때 이별했어요? 그게 이제 고3 고등학교 때. 아, 오. 아니 근데 그것도 진짜 한심한 게 뭐냐면 지금 그 사실 말로 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너무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냥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하자면 버디버디에서 만난 얼굴도 못 본 여자예요. 아 온라인 사진만 있는. 사이버러버? 얘가 연락이 되다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난 사진만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시골에 있는 남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핸드폰도 없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너무 잘 통해. 막 자기도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자기는 나중에 뭐 비디오 가게 사장이 되는 게 꿈이고 뭐 막 만났어. 막 이렇게 해서 사랑에 빠져버렸어. 근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별 통보도 없이? 네, 그냥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아니 근데 사랑을 한 건 맞아요 서로? 쌍방이에요? 아니지 일방이지. 그냥 나 혼자 좋아한 거지. 나 혼자 이 아이를 언젠간 만나보고 싶다는 네, 어떤 낭만에 빠져 있어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연락이 안 되니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진을 가는데 그땐 KTX도 없을 때야. 그러니까 진짜 6시간인가? 새벽에 버즈 노래 들으면서 이걸 자기소개서로 써야겠다. 이거다. 바닷길을 걸었다. 이 바닷물이 뭐 엄마의 양수처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자기소개서인데 근데 이제 이게 나야? 그러니까 이게 나야? 근데 한예종이니까 예술학교니까 그치. 예술학교는 이 정도 용인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썼어. 근데 진짜 웃겼던 거 뭐냐면 그때 조현철 배우가 저랑 이제 학교 동기예요. 네. 현철이랑 저랑 자기소개서를 바꿔서 봤거든요. 똑같이 쓴 거야. 그런 식으로 둘 다 특별 전형에서 떨어져. 가차없이 떨어졌죠. 그리고 일반 전형을 또 둘 다 보러 갔는데 그래도 특이하게 쓰고 싶으니까 이제 제목이 기억나요. 영화에게 보내는 서간문. 그런 식으로 그래서 김성수 감독님께서 그걸 보고 너는 자기소개서가 뭔지 모르냐? 라고 하셨어요 진짜. 그거에 대한 대답을? 그래서 제가 아니 예술학교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린 예술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너는 어떤 작가를 좋아해?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까지 책이라는 걸 안 읽은 사람이거든요. 그때 딱 기억이 난 게 그 전날 내 친구가 보고 있던 요시모토 바나나의 키친이라는 소설 그 표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요시모토 바나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 그래서 좋아하는 작가와 저의 문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네. 그래서 바로 그냥 또 너 이거 어떻게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또 당차게 전 서울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싶으니까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때 당시에 영상 자료원에 있던 분인가 아무튼 뭐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이게 영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제가 거기서 약간 뻑 맞은 거예요. 이게 특이하게 쓴다고 영화가 되는 게 아니고 사고회로를 바꾼 것 같아요. 그 말 하나에. 그게 되게 딱. 넌 이게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근데 너무 막연할 것 같은데 이제 막.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붙었던 해에 그 시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시험 있기 며칠 전에 신문 기사였어요. 어떤 여성분이 오피스텔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살인을 당한 거죠. 이거를 어떤 감각 하나를 이용해 시각, 청각, 후각 뭐 이런 어떤 감각을 이용해서 시놉시스를 하나 써라.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사실 그때 썼던 시놉시스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한데 뭐 이런 거였어요. 서초경찰서 앞에서 장님 점쟁이가
그 여자가 찾아와서 뭐 점을 봐줬는데 이 여자의 낌새가 이상해서 뭐 향수 냄새를 맡고 찾아갔나 아무튼 갔는데 뭐 그 오피스텔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뭐 그 향수 냄새가 나는 누군가를 찾아서 뭐 아무튼 뭐 살인사 그러니까 좀 약간 범죄물로 쓴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못해놔야 그게 기대치가 발전이 자 이제 시작. 선생님이 저한테 딱 그때 면접 볼 때 하셨던 말씀이 우선 첫 질문이 조현철이랑 친하냐였어요. 현철이가 먼저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안 친하다 그러면 둘 중 한 명 떨어뜨릴 것 같아가지고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네. 네. 그래? 하고 근데 제가 옷을 굉장히 그때 특이하게 입고 다녔었어요. 하얀색 가다마이에 스트라이프 셔츠에 빨간색 넥타이 아 진짜 페도라 막 이런 거 그 멋을 부린 거예요. 멋을 부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네, 이미 막- 대학생이고. 네, 막 부츠컷 청바지에 꼴 사람. 말도 안 되는 옷이에요. 지금 말도 안 보면 말이 안 돼. 네. 지금 되게. 네. 많이 발전한 거예요. 네. 이것도. 근데 그때는 옷을 진짜 이상하게 입고 가서 선생님이 이 신발은 어디서 샀어? 동대문에서. 이 옷은 누가 사줬어? 엄마가. 이 모자는 어디서 산 거야? 제 옷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여기 어떻게 왔냐? 그래서 버스 타고 왔는데요. 그래? 집이 어딘데? 분당인데요. 그래? 알았어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제가 쓴 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자기소개서 그때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대로 좀 박정민이라고 약간- 합니다. 네, 저는 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음. 현재 뭐 어디 학교에 입학 중이며 정확하게 썼거든요. 제가 쓴 글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이런 걸 요로 해가지고 좀 반전을 노려보고 좀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학교 와서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페더라 이러면서. 많이 좋아졌어. 학교 와서 물어봐 하니까 알겠습니다. 딱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나섰던. 기분 완전 개 좋았겠네. 네. 몇 해 동안 네. 고심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만족했습니까? 아니요.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극단 차이무의 형님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냥 관종이거든요.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는 건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 뭔지 모르세요? 알아. 내가 사랑한다 이글스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나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거 알아는 줬으면 좋겠어. 이걸 언급은 하지 않아도 알아는 알겠습니다. 약간 그때도 극단 이제 막 형님들 막 이렇게 가가지고 스텝일 하고 막 청소하고 막 세팅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으니까 순간 이제 글로 제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이미 입학도 전에 그 입학도 전에. 극단의 네, 형님들 인입이 만나고 돼서 네. 그 세계를 알아버린 거야. 그 세계 알아보고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네, 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막 연예인들, 제가 그치. 동경했던 영화 배우들이 막 거기 계시니까 내가 지금 학교에서 내 친구들이랑 아마추어들 뭐 카메라 들고 캠코더 들고 이럴 게 아니라 소꿉놀이 하는 나는 지금 저기 프로 배우들 사과 깎아드리고 하고 이렇게 아씨 그 이런 약간 이런 어떤 그 못난 우월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그럼 나는 내가 연출한 영화에 난 내가 다 나오겠어. 내가 감독 겸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만든 모든 영화에 마지막 영화 빼고 제가 다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말리는데도 꼭 제가 나왔어요. TV에서 보면 감독님이 이렇게 카메라 뒤에서 액션 컷 하잖아요. 그 상황이면 카메라 이렇게 보고 액션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액션은 조 감독이 하죠. 액션은 조 감독님이 하고 컷을 이제 감독님이 하는데 액션 하면 이제 연기하고 내가 다 했다 싶으면 컷. 1인이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 감독한테 컷까지 해줘 하는 배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여러 가지. 타입이었어요? 저는 컷 하는 거. 그러면 거기까지. 같은 씬을 이제 감독님이 연기 이렇게도 해볼까 해서 몇 회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컷 한 번 더. 컷 한 번 다시. 엄청 꼴사나웠어요. 말도 못했다니까요. 그 대학교 1, 2학년 때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놈이었어요. 진짜로. 별로 이렇게 동기들이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니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관심 외였죠. 아예 학교에 안 나오니까. 학교에 나오면은 막 애가 막 그 여기저기 막 망치 차고 저기 몽키 스패너 차고 나오고
그 막 스텝일 하는 거 티내려고 티내려고. 막 여기 페인트 칠하고 다니고 약간 페도라랑 비슷한 아, 그런 약간 거죠. 그건데 장르가 바뀐 거네. 네. 그러니까 이제 쟤는 그냥 저러네. 근데 심지어 놀라운 건 제가 그때 과대였어요. 또 OT 가가지고 좀 또 약간 모순적이야. 그러니까 OT 가서 또 막 술 먹고 나대다가 선배들한테 혼나고 그럼 내가 과대를 버릇없다고. 네 버릇없다고 아. 너무 막 나댄다고. 아. 그래서 뭐 하다가 그럼 제가 과대를 맡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근데 학교 안 나가고. 그래서 그 동기 형 누나들도 자기 영화에 이제 1학년들은 사실 그 연기과 학생들을 데려다 쓰기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직 뭐 그게 하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품앗이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한테 이거 좀 해줄래? 이거 좀 해줄래? 해서 출연 많이 해요. 해보니까 잘했어요. 못하죠. 말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연기. 그러니까 저는 파수꾼 윤서영 감독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쟤는 왜 배우가 되고 싶어하지? 그러면 정도의 그럼 사람들이 네. 동기들이 제 연기한대 앞으로 그래서 그냥 데려다 쓴 거예요. 잘해서 쓴 게 그냥 아니라? 좋아하니까 그걸 하는 걸 좋아하니까 웬만한 쟤는 나대는 게 좋대. 영화과 형들은 하나를 막 부끄러운데 하는데 저는 제가 나서서 막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단편 영화 찍었던 게 그 남궁선 감독의 세상의 끝이라는 단편이었는데 그것도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선배들 현장에 스텝으로 나가는 전통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님 현장에 나가서 입학도 전에 막 스텝 일 하다가 그 남궁선 감독 그때 선배였죠. 선희 누나를 만나서 선배님 저 연기 단편 찍으실 때 저 좀 써주세요. 저 진짜 저 차이무에서 막 차이무 배운 것도 없는 저 차이무에서 일도 하고 있고 좀 전 써주세요. 차이무 크루예요, 저. 막 이름만 갖다 파는 거죠. 너무 쫄르니까 그럼 과방으로 좀 내려와 보라고 해서 그 대사 있는 거를 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래요. 제가 막 했어요. 대사 쫙 했는데 너무 연극적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더니 주인공이 대사가 없거든요. 그럼 너 주인공이 1번 했네. 그래서 주인공이 된 거고 그 영화를 보고 윤서영 감독님이 저를 파수꾼을 한 정말요? 거예요. 진짜요? 그럼 그때도 잘 했나 보네요. 대사가 없다니까요. 그냥 그럼 누나가 진짜 아역 배우들한테 디렉팅 하듯이 자 정민아 저길 보면 돼. 그냥 저기만 봐. 저기 봤다가 이 아줌마가 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줌마를 던지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아역 배우들한테 디렉팅 하듯이. 이렇게 저는 이제 그 학기를 끝나고 군대를 갔고 그 군대 간 사이에 그 영화가 꽤 많은 영화제에서 이제 상영도 하고 상도 받고 그런 거예요. 하니까 저 사람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이제 주목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윤서영 감독님은 영화제에서 그 영화를 보고 저 배우 뭐가 있는데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스스로 그 작품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나 연기 괜찮은데? 제가 그거를 군대에 있을 때 그 선임들하고 이제 PC방 가가지고 그 CD를 구워줘서 선임들한테 저 영화 나온 거니까 보자고 봤는데 연기합니다. 선임들이 이 새끼 왜 이렇게 눈을 깜빡거려? 이거밖에 없었어요.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영화야? 근데 저는 이제 다 그 CD 구워가지고 계속 이런 봤는데 사람입니다. 바로 파수꾼을 찍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영화 찍고 군대 갔다 와서 부전공하다가 전과하고 전과. 부전공은 연기. 네, 부전공 한 학기 하고 그 다음 학기에 바로 전과하고 그 전과해서 한 학기 다니고 나서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 캐스팅이 된 공부를 거죠 좀 사실. 하고 찍으신 거네. 그렇죠. 근데도 사실 다를 건 없었어. 그때 연기 되게 잘하셨잖아요. 파수꾼. 그건 윤서영 감독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진짜로. 저길 봐. 아니 그거는 또 다른 그거보단 심하죠. 이제 다른 느낌의 디렉션이죠. 대사가 없으니까 이제 뭔가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저 하늘을 바라본 것뿐인데 그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고 그 파수꾼의 베키 역할에 이제 감독님이 원했던 배우의 이미지는 외유내 강이었어요. 유약해 보이는데 안에는 뭔가 단단하고 오디션을 보시다가 갑자기 그때 세상의 끝이 생각이 나서 그 배우 있는데 한번 연락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은 거죠 학교에서. 근데 또 한예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영화 아카데미 누군데요? 그러니까 영화 아카데미? 뭐야? 이런 게 있었어. 네. 근데 뭐 자기가 장편 뭘 찍는데 오디션 한번 저희가 대본도 보내드리고 다 보내드리겠다. 네, 뭐 하고 하세요. 봤는데 사실 막 엄청나게 뭐 이걸가 돼야 돼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거든요. 가서 또 뭐 이런 연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날 친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딱 촬영 감독님 앉아 있는데 이게 보였어 내 눈에. 감독님이 조금만 더 이렇게 해볼 수 없나요? 했는데 안 나오죠. 제가 해본 적이 없는 연기니까. 감독님이 뭐 잘 받고 뭐 돌아가세요. 된 거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데 바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엄마 차 끌고 갔거든요. 한 번만 다시 와보시면 안 되냐고. 왜요? 그러니까 한 번만. 그래서 다 바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 번만 읽어보라고 막 했는데 하시더니 저희가 아직 캐스팅이 다 안 됐는데 다른 배역들이 그 배우들 캐스팅 되면 한번 만나서 리딩 해보고 한번 다시 저희가 한번 맞춰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뭐 다른 배우들은 캐스팅되고 나는 뭐 와서 맞춰보라고? 나는 맞춰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거기다 뭐 또 따질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서 저 학교 생활하고 있는데 조 감독님이 전화가 와서 저 파수꾼 조 감독인데 토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날이 온 건가? 다른 배우들은 캐스팅이 되고 나는 나만 가서 맞춰줘야 되는 그날이 온 건가 하고 가기 싫은데 이러고 있는데 다시 전화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캐스팅이 되신 거니까 그냥 오시면 된다고. 뭘 보셨나 보네. 모르겠어요. 뭘 볼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뭐 한 게 없으니까 이제 영동에서 재훈이 형하고 뭐 이렇게 배우들하고 감독님하고 만나서 그때 이제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정민 씨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저요? 뭐 없는데요? 그러면 계속 사무실 나올 수 있어요? 해가지고 진짜 이틀에 한 번 꼴로 가가지고 계속 대본 읽고 연습을 감독님이 계속 이 영화는 이렇게 연기해야 된다. 이 영화는 이렇게 뭔가 좀 날 것처럼 뭔가 진짜 고등학생들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저의 학습 능력으로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계속 똑같은 대사 톤만 계속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독님이 이제 말 놨어 이미. 정민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서 정민아 오늘 그냥 대본 읽지 말고 노가리나 까자 해서 너 군대 있을 때 뭐 재밌는 일 없었니? 군대 있을 때 재밌는 일 많았죠. 저 DP였거든요. 네. 저 재밌는 일 많았죠 하면서 DP 썰을 MSG 처음 하면서 풀었는데 그래요? 하고 재밌다 그거. 근데 시간도 남는데 대본이나 읽어볼까? 하고 이제 또 대본을 읽었어요. 자 그럼 방을 옮길까? 방을 옮겼는데 그걸 다 녹화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것과 내가 대사를 하는 거를 비교해서 딱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자 봐,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연기인데 너는 이렇게 연기하고 있어를 눈앞에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때 맞았어요. 이게 쫙 개안 진짜 쫙 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전화기 들고 하루 종일 진짜 길거리 걸어다니면서 그냥 통화하는 척 계속 대사했어요. 친구랑 통화하는 것처럼 야 너 나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니가? 없잖아 뭐 하면서 계속 막 친구들 학교 동기들 지나가면 갑자기 야 너 나 친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대사하고 감독님이 오죽했나 보네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못할 줄은 몰랐겠지. 진짜 얼굴은 딱인데 이미지는 딱인데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거. 근데 감독님이 그러니까 진짜 저는 아직 저 지금 윤서영 감독님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때 저는 놀라웠던 게 이재훈, 서준영, 박정민, 심지어 배재기, 이초희, 조성아 선배님까지 디렉션의 방법이 다 달랐어요. 이 배우들의 특징을 딱 캐치해서 얘한테 그리고 그 역할하고 딱 접목시켜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해서 디렉션이 다 달랐어요. 진짜 디렉터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법의 순간을 봤기 때문에 사실 윤서영 감독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있죠, 진짜로. 저는 진짜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너 인생의 가장 1번 은인이 누구야? 그럼 저는 윤서영. 근데 그 영화 이후로 뭔가 이제 잘 풀린 거 아니에요? 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그 영화 이후로 잘 풀린 건 이재훈. 죄송합니다. 동주까지가 딱 5년이었거든요. 파수꾼이랑? 네. 그때 그 5년 동안 사실 생각해보면 뭐 힘들긴 했죠.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뭐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열등감이에요. 나 왜 안 내지? 내 친구들과의 나의 비는 앞으로 나가고 있는 애들은 막 다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일찍 데뷔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난 안 될 놈 이런 게 좀 약간 패배감 같은. 근데 너무 괴로울 것 같은 게 그거는 이 직종은 선택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저희 회사 매니저들 진짜 대단하고 저는 회사에 오래 남아 있는 이유도 그 기간 때문인데
정말 열심히 팔았거든요, 저라는 배우를. 근데 항상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박정민 배우 알죠. 아는데 드릴 역할이 없어요. 근데 그 드릴 역할이 없다는 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당신한테는 줄 수는 없어를 돌려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점프하지 못한 배우들의 어떤 들이 많이 듣는 소리일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가장 예의 있게 말하는 방식인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그리고 그 영화들이 나오면 보잖아요. 진짜 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는데 둘이 역할이 있었잖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저걸 나한테 줄 수 없었다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오래 겪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어떤 불안감이나 그게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뭐 나를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나를 도와주신다 해도 도약시켜줄 만한 역할을 그분들도 줄 수는 없거든요. 이게 어쨌든 상업 논리이기 때문에 상업 영화. 재밌는 것들 이런 걸 뭐 그게 내가 그냥 내재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고 하면 출판사도 해봐. 너무 근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웹예능은 되게 마이너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불안감. 그거는 물론 저도 가끔씩 이렇게 혼란스럽죠. 제가 출판사를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뭐 인터넷 방송, 유튜브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에 있어서 내가 엄청 내 살 깎아먹는 일인가? 뭐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희 매니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래 뭐 괜찮겠다 싶었던 게 뭐냐면 침착맨 방송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도연아 그 회사에선 뭐래라고 했어요. 정민이 그거 뭐 나가야 되니? 뭐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도연이가 다 하는 말이 그 회사에 하는 말이 근데 오빠가 거기 나갈 때 제일 행복해 보여서 말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 번 나가면 영상을 3개를 쪄버리니까 이제 많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 저는 한두 번 1년에 뭐 한 2번 우리 가서 생존 신고하고 뭐 형들이랑 게임하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가서 전혀 부담이 없잖아요. 제가 말실수만 안 하면. 그리고 그거는 어쨌든 침착맨이나 누군가가 정확하게 그게 말실수라는 걸 깨고 있고 카바를 쳐줄 거고 내가 거기 나가서 놀고 오는 게 나한테 어떤 리프레시가 되면 나는 이거 포기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침착맨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1년에 한 번만 나와. 안 돼. 명절에만. 안 돼. 자주 나오지 마.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도 또 뭔가를 걱정해주고 해주고 하니까 저는 내가 저 형들이랑 노는 게 재밌는데 내가 근데 그런 게 보여요. 이것까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쳐내면서 내 직업 때문에 막 나의 일상생활까지도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고? 그럼 나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까지 드린 거예요. 그럼 나는 포기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래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왜냐면 이제 어쨌든 뭐 불안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 모시고 싶다. 무비랜드가 그 유덕환님이 했던 그 전시에서 썰푸신 거. 저 그때 되게 사실 매력은 느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너무 시니컬해서 그거는 좀 회사에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런 멘트들은 회사 모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가 덕환이랑 이제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가지고 2가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를 내가 그 스트리머 위한 것처럼 해서 해가지고 마지막에 싹 돌려가지고 스태프들 다 있고 당신들이 왈가왈부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그냥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그 이면의 것들 좋은데? 하고 이제 스트리밍을 킨 거예요. 트위치에서 탁 켰는데 한 20분인가 있다가 회사에서 너 진짜 왜 그러냐 문자가 온 거예요. 그것도 아예 안 된 것도 아예 몰랐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인터넷 방송 혼자 켜서 자, 저 오늘부터 트위치 이제 스트리머 데뷔합니다 해가지고 완전 이제 러프하게 막 썰을 막 푸니까 사람들이 이래도 돼? 라고 이제 하고 한참 떠들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하니까 스태프들이 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깜짝 카메라처럼.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쁘고 이건 좋은 거야? 라는 걸 좀 그냥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좀 질이 안 좋은 거고 이거는 굉장히 고급인 거야 라는 것들. 약간 그 서간문이 남아있는 것 같아. 그 유전자는 이 DNA가 내 있는 것 안에 같은데? 숨어있는 그거는 거스를 수 없다. 그게 전시 이전에 이미 라이브가 됐기 때문에 좀 막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입방아에 올랐고 네. 막
이게 뭐냐 이제 막 사람들이 왜 이거 뭐 이런 걸 한 거지. 예. 저는 하고 다른 영상이 막 그림 그리는 거, 음. 전 그거 참 좋았어요. 멋있더라고요. 그 눈이 이렇게 동태눈처럼 이렇게 하신 눈이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제가요? 그 처음 듣는 얘긴데. 프로필 사진도 이렇게 되게 그 보내주신 것도 눈빛이 되게 이렇게 쫙 차려입고 찍으셨는데 그 눈이 이렇게 좀 매력적입니다. 네. 네. 영화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 그래. 영화 얘기는 이제 사랑한다 이걸 더 이쁘는 걸 한 2시간 푼 것 같아. 네.